안녕하세요. 세상의 흥미로운 최신 소식들을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일본의 우주 소식이에요. 일본의 H-2A 로켓이 50번째 비행을 마지막으로 멋지게 은퇴했어요. 이 로켓은 6월 29일 새벽에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힘차게 날아올랐는데요. 고사치 W라는 인공위성을 싣고 있었어요. 그리고 약 16분 뒤에 이 인공위성을 태양 동기 궤도라는 특별한 길에 성공적으로 올려놓았답니다. 여기서 잠깐, 태양 동기 궤도는 인공위성이 매일 같은 시간에 지구의 같은 장소를 지나가도록 만든 길이에요. 덕분에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기에 아주 좋죠. 이 인공위성은 이부키 GW라고도 불리는데요. 앞으로 최소 7년 동안 지구의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그리고 물이 어떻게 순환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모을 거예요. 이 멋진 임무는 일본의 환경성과 국립환경연구소, 그리고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힘을 합쳐 준비한 것이랍니다. 다음은 신비로운 우주 사진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여러 나라의 우주기관들이 아주 특별한 사진을 공개했어요. 바로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안드로메다 은하의 모습인데요. 이 사진은 정말 대단해요. 왜냐하면 X선, 자외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 적외선, 그리고 전파까지 여러 종류의 빛을 포착하는 12개가 넘는 망원경의 자료를 하나로 합쳐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듯 다양한 정보를 합치니 안드로메다 은하의 구조와 별들의 모습이 훨씬 더 자세히 보이게 된 거죠. 이외에도 루빈 망원경이 찍은 아름다운 나선 모양의 메시의 60일 은하, 허블 망원경이 관측한 별이 폭발적으로 태어나는 M94 은하, 그리고 제임스 웹 망원경이 들여다본 센타우루스 A 은하의 중심부 등 놀라운 우주 사진들이 많이 공개되었어요. 이런 사진들은 우주를 연구하는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랍니다. 이번에는 안타깝지만 꼭 알아야 할 안전에 관한 소식이에요. 미국 동부 지역에 여름이 시작되자마자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단체들이 주차된 차 안에 아이들을 혼자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어요. 한 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벌써 9명의 아이들이 차 안에서 열사병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그중 5명이 6월에 발생했다고 해요. 최근 오하이오주에서는 한 직장 밖 차 안에서 5살 남자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메릴랜드주에서는 2살 여자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슬픈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39명, 그리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53명의 아이들이 같은 이유로 목숨을 잃었답니다. 차 안의 온도는 바깥보다 훨씬 빠르게 아주 뜨겁게 올라가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아이를 혼자 두면 정말 위험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코로나19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방글라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하루 동안 2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하고 7명이 새로운 감염자가 확인되었어요. 이로써 방글라데시의 누적 사망자는 2만 9천여 명, 전체 확진자는 205만여 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웃나라인 인도의 마니푸르주에서도 지난 하루 동안 13명이 새로운 확진자가 나와서 현재 그 지역의 총 확진자 수는 230명이 되었다고 해요. 다시 일본으로 가서 과학 소식을 알아볼까요? 도쿄대학교 우주선 연구소에서 아주 놀라운 것을 공개했어요. 바로 차세대 중성미자 관측소인 하이퍼 카미오칸데를 설치하기 위해 땅속 아주 깊은 곳에 거대한 동굴을 만들었다고 발표한 건데요. 이 동굴은 기후현 히다시에 있는 가미오카 광산의 지하 600m 깊이에 있어요. 높이가 94m나 되는 이 거대한 공간에는 이전 관측소보다 약 8배나 더 큰 중성미자 검출기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여기서 중성미자는 유령, 입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 몸을 포함해 모든 것을 그냥 통과해 지나가는 아주 작고 신비한 입자예요. 과학자들은 이 중성미자를 연구해서 우주의 비밀을 풀려고 한답니다. 이 동굴 공사는 2025년 7월에 끝나고 관측소는 2028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남극 대륙에 대한 터키의 새로운 계획에 대한 소식이에요. 터키가 남극에서 더 활발한 역할을 하고 싶어 해요.
남극 조약 시스템에서 자문지휘라는 중요한 자격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 지위를 얻으면 남극 대륙을 어떻게 보존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국제적인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이를 위해 터키는 남극에 자체 과학 연구 기지를 세울 계획이고 이미 13개의 나라와 남극 연구를 함께 하기로 약속을 맺었어요. 터키의 장관은 자국의 과학 기술에 대한 꿈이 터키 국경을 넘어 우주와 남극 같은 극지방까지 뻗어 있다고 말하며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기술 소식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세운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새로운 수술 로봇을 공개했어요. 이 회사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생각만으로 기계를 조종하게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이번에 공개한 로봇은 아주 가느다란 전극실을 뇌에 심는 수술을 할 수 있어요. 놀라운 점은 속도예요. 이전 로봇이 17초 걸리던 일을 단 1.5초 만에 해낼 수 있게 되었죠. 로봇이 다루는 이 실은 사람 머리카락 굵기에 약 20분의 1 정도로 아주 가늘다고 해요. 회사 관계자들은 이 기술이 전 세계 인구의 99%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